이제 우리 실무는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실명법인데, 우리 민사특별법에서 실명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건 겹치잖아요. 자, 겹치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개 실무를 하더라도 특히 주택이나 상가임대차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알아두세요. 이것은 일타쌍피예요. 우리 중개사도 맞고 민법도 맞고 그래야 됩니다. 같은 법이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자, 내용은 똑같으니까 양쪽에서 잘 듣고 정리하세요. 자, 그럼 먼저 실명법 우리 교재 174페이지입니다. 자, 174페이지. 자,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실명법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실명법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이렇게 길어요. 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로 추진한 정책이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하나인데 여기서는 명의신탁하지 마라 그 얘기.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빼돌리는 거 있죠. 그거 단속하겠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빼돌리는 거 이걸 명의신탁약정. 그러니까 자기 명의를 신탁 맡긴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긴다 이거죠. 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명의신탁약정이 뭐냐? 자, 여기 부동산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해 동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라는 게 없어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뭐냐?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 그랬습니다. 그럼 물권이니까 뭐예요? 소유권을 제외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면 뭐냐? 예. 채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가장 대표적인 채권이 뭐예요? 임차권.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는 명의신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 물권만 소유권하고 물권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이 사람을 실권리자, 그러니까 실제 주인. 이 사람이 뭐냐? 신탁자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신탁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타인, 이 타인이 이제 누구겠어요? 수탁자가 되겠죠. 자, 이 사람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신탁자와 수탁자, 지네 둘 사이에서는 그 말이에요. 지네 둘 사이에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실권리자 누구예요? 신탁자가 주인 행세할 것은 다 하고 그에 관한 등기만 타인 누구? 수탁자 앞으로. 그러니까 수탁자 앞으로 등기해놓고 실제 주인 행세는 신탁자가 다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명의신탁. 자, 그럼 이런 명의신탁은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등기하지 마라 이거고요. 효력. 자, 그럼 이제 이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 했을 때 이 실명법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다 무효입니다. 약정은 다 무효. 그 다음에 이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 자, 물권 변동. 즉 수탁자 앞으로 넘어간 등기 있잖아요. 그 등기는 다 뭐다? 이것도 이제 원칙은 무효.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 그 등기도 무효.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뭐냐? 단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거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계약 명의신탁. 자, 이 경우는 예외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도 여러분 조심할 게, 일단 약정은 무효예요. 신탁자, 수탁자, 약정은 다 무효고, 그 부동산을 판 사람 앞에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그 등기만 예외로 유효란 얘기예요. 원래 다른 데는 다 이 등기도 무효인데 여기만 유효. 왜냐? 이 사실을 모르는 그 3자, 이 3자를 어때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계약 명의신탁에서 더 자세히 봅니다. 그 다음. 자, 명의신탁 약정. 그리고 등기. 자, 이거 다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수탁자가 이걸 제3자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이 제3자는 명의신탁 관계를 선이 몰랐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것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신탁자가 야, 그건 내 거야, 돌려줘, 이렇게 찾아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팔아먹으면 깨끗이 부동산 날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뭐냐?
자, 이 제3자가 수탁자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회질서에 위반했다면 그때는 예외로 이건 무효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팔아먹으면 이건 유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3자가 선의 악이 불문하고. 그런데 이 3자가 수탁자하고 짜고서 신탁자 재산 우리 빼돌리자 이렇게 했다면 그때만 무효다 이거. 왜냐? 이런 것까지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둘이 짜고서 빼돌리는 거 이런 것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이때는 무효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는, 자, 이 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 또 위 법률이 비록 투기나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자,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 등기가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도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도 아니고, 자, 선량한 풍속, 그러니까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도 아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그 자체는 반사회 질서이나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신탁자가, 자,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했잖아요. 이게 만약 불법 원인이고 반사회적 행위라면 이건 아예 그냥 소유권 넘어가 신탁자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신탁자가 야 이거 내 거 돌려줘 이렇게 자기 거 돌려받을 수는 있다 그 말이. 단지 이제 신탁자가 돌려받되 명의신탁을 한 그 잘못이라나요? 처벌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신탁자가 자기 부동산 찾아올 수는 있다. 단지 이렇게 명의신탁 한 거에 대하여 처벌은 받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제외란 말은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제외란 말은 아예 명의신탁 자체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양도나 가등기 담보 목적으로 한 거. 자, 이것은 우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목적으로 등기한 거지 명의신탁하려고 빼돌리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은 명의신탁처럼 보여. 자, 그런데 명의신탁이 아니다. 상호 명의신탁도 마찬가지. 부동산 위치한 면적을 특정하여 두 명의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구분 소유자 공의로 등기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필요해서 등기하는 거지 빼돌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의신탁이 아니다. 신탁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 등기는요. 자, 신탁법 또는 자, 신탁법이나 자본 이건 이제 자투법 그래요. 이 법률에 따라 신탁 재산 사실을 등기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내 부동산 가지고 니네가 투자해서 나한테 이익을 배당해 달라. 그래서 이 등기를 신탁회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명의신탁 하려고 넘겨준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등기 넘겨준 거예요. 이 법률에 따라. 그러니까 이것도 명의신탁이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명의신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이번에는 명의신탁 약정에 특례가 인정돼요. 특례. 특례란 말은 특별히 예외. 그럼 이 경우는요. 네, 명의신탁이에요. 제외되는 게 아니라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명의신탁이면요. 그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그리고 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여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로 다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처벌도 하지 않겠다. 왜냐? 이 경우는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우리가 판단되기 때문에 봐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봐준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자,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외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랬죠?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하는 거. 또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제가 설명할게요. 자, 원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 선산이 있다고 해요. 어떤 문중의 선산이. 이게 한 5,000평 돼요. 그런데 이 종중원들이 몇 명이냐? 500명이야. 그럼 이 종중원들이 5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동소유, 총유잖아요. 총유. 그럼 등기부에 이 사람
500명 이름을 다 쓸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A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 사람 앞으로 뭐 한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500명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자, 실질적인 소유자는 500명, 총 이들인데 등기부상 A로 등기를 해놨다 이거예요. 자, 실제 주인 따로, 등기부상 따로, 명신탁이에요. 뭐 하려고? 투기 탈세하려고? 아니요. 편의상. 그러니까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은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 무효로 하지 않고 뭐 하겠다? 이거 다 유효로 해주겠다. 그래서 처벌도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배우자끼리도 많이 하잖아요. 서로 네 건 내 거 구분 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봐주고. 종교단체도 그러잖아요. 그 교회나 이런 이름으로 등기 다 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리라가 봐주자. 그런데 이 경우는요. 자, 탈법 목적으로 했다는 게 드러나면 그때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탈법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봐주는데 근데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한 게 드러났다? 그럼 이거 다 무효로 하고요. 또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탈법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특례가 인정되는 걸 갖다가 이걸 민법에서는요. 유효한 명의신탁 이렇게 얘기해요. 유효한 명의신탁. 그러니까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아,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례가 인정되는 법률 관계를 보면 뭐냐. 조세, 포탈, 강제질, 표면달, 법령상장,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무효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 이런 목적이 없을 때는 자,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유효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등기전도 다 뭐다? 유효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 일단 내부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니까 자, 진짜 주인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요. 이 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에 대해서 등기 다시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왜? 원래 신탁자니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자, 이 유형 세 가지. 자, 이걸 잘 이해하세요.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 자, 먼저 이자간 등기 명의 신탁을 보겠습니다. 자, 이자간 등기 명의 신탁.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 명의 신탁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이렇게 명의 신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이 약정도 뭐다?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뭐다? 다 무효.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명의신탁 약정 그리고 그에 따라 행해진 등기. 자, 이 약정도 이 등기도 다 뭐다? 무효. 다 무효. 그다음 그럼 이게 무효입니다. 나중에 신탁자가 이거 원래 자기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동산을 그럼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올 거냐? 자, 첫 번째.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해가지고 등기를 이렇게 넘겼는데 이 약정 이거 해지하고 이걸 해지하고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등기 이전 청구해서 부동산 이렇게 찾아올 수 있냐 이건데 이 약정을 해지하려면 자, 계약을 해지하려면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이 있어야 계약 해지란 말 써요. 근데 이 약정 자체가 뭐예요? 무효. 계약 자체가 무효. 처음부터 없는 거와 같아.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약 자체가 없거든. 무효니까. 그래서 이 약정 해지하고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다고요? 이 약정 자체가 뭐다? 무효이니까 무효. 무효이니까 해지란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럼 이 부동산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두 번째 방법.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해 수탁자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진정명의 회복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이건 있다는 얘기죠. 수탁자 앞으로 넘어간 이 등기가 무효잖아요. 이 등기가 무효니까 원인 무효 말소하고요. 원상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소송 가야 돼. 우리 등기법에서 배웠어요. 원인 무효 말소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말소하는 게 아니죠. 원인 무효라는 걸 입증을 해야죠. 그게 뭐냐? 네, 재판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자, 이 말소해 주세요. 그럼 판사가 야 이거 왜
무효라고 하느냐? 예, 실은 명의신탁했어요. 아, 그래? 그럼 명의신탁해서 이거 무효라고 했으니까 무효 맞네? 그리고 원래 이건 네 거니까 그래, 너 가져가.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이거 조심하셔야 돼. 아니,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을 해놓고 아쉬우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가면 아, 이런 죄도 있으나 만하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안 된다 이래요. 자, 근데 아까 실체관계의 부합 이 자체는 반사회 질서나 또는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탁자 자기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가게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게 무효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명의신탁했다는 걸 밝혀야 돼. 그러면 명의신탁했다는 게 들어가니까 실명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돼. 즉 처벌받을 걸 감수하고 이거 소송 제기해서 찾아가야 돼. 그러면 신탁자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처벌받을 거 감수하고 소송 제기하니까 쉽게 해 못해. 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신탁자 네 거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찾아가는 건 인정해 주겠다. 단지 명의신탁한 거에 대한 처벌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돼요. 근데 명의신탁 약정 해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 근데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어서 자, 이렇게. 자, 그럼 제3자에게 이렇게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어떻게 되나요?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자, 명의신탁 관계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상관없고. 그다음 신탁자는 그럼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그렇죠. 야, 이 나쁜 놈아. 너 왜 내 부동산 맡겨놓으라고 했는데 너 팔아먹었냐? 이거 너 내 거 판 거니까 팔고 받은 돈. 그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돌려주고 개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또 소송을. 그럼 판사가 아니 자기 거 팔았는데 왜 네 거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명의신탁했다고 얘기하죠. 아, 그래? 그럼 너 네 것도 아닌데 팔아먹었는데 야 주인한테 돌려줘. 그럼 이거 돌려줍니다. 그럼 이제 신탁자가 고맙습니다 하면 그냥 보낸다 안 보낸다? 어이, 처벌은 받고 가야지. 예. 그래서 이제 또 처벌 받을 걸 감수하고 이제 소송 지역에서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탁자가 개기는 이유가 거기에. 응? 할템해봐라. 이렇게. 같이 죽자 이거.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수탁자가 이렇게 이제 제3자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이거 횡령죄가 인정되느냐인데, 자, 횡령죄는 뭐냐? 남의 재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래서 처분했을 때 이걸 횡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자, 이번에 월급 지불해야 된 재무 담당 직원이 그 돈을 들고 튀었어. 뭐예요? 횡령 그러잖아요. 자기 돈이 아니라 맡겨놓은 돈. 그럼 이 수탁자는 이렇게 신탁자가 맡겨놓은 부동산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횡령죄가 됐어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이거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 아니 왜 횡령죄가 아닙니까? 신탁자가 이렇게 수탁자에게 맡겨놓은 건 맞는데 이 자체가 실명법을 위반했잖아요. 즉 명의신탁이잖아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맡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맡긴 것을 인정해 줄 거냐? 인정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거 팔아먹어도 횡령죄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판례입니다. 30년 넘게 횡령죄 인정했다가 최근에 우리가 그동안 판단을 잘못했어요 하고 견해를 바꾼 거예요. 자, 앞으로 명의신탁은요. 제3자에게 수탁자가 팔아먹어도 횡령죄 이제 다 안 됩니다. 다 통일됐어요. 자, 이제는 앞으로 횡령죄 왜? 그 위탁 신용 관계를 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자간이 앞으로 다른 게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이자간이 이제 3자간으로 가서 봅시다. 3자간은 뭐냐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이제 그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지 말고 수탁자 앞으로 좀 해달래. 그래서 이 매도인한테 부탁해서 등기가 이 사람한테 넘어가. 그럼 이제 이 매도인은 이 둘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야, 내가 부동산 샀는데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좋아.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이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자, 이거 다 무효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이건 유효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효나 취소 이런 원인이 없다면 이 자체는 유효예요. 네. 그다음 그런데 수탁자가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제3자한테. 그러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이거 유효하게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신탁자가 야 이건 내 거야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팔아먹으면 이거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깨끗이 날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팔아먹었으면 야 너 왜 내 거 팔아먹었냐 하고 횡령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횡령죄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너 팔고 받은 돈 그 부동산은 원래 내 거니까 그건 돌려줘.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신탁자 거니까. 자 똑같아요. 명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행해진 등기는 다 뭐다? 무효.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그 다음 소유권은 그럼 매도인에 기소한다는데 자, 이 자체가 무효니까 등기가 실은 넘어가냐. 등기 자체가 안 넘어간 거예요. 무효니까. 그래서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이 신탁자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르고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 이 사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민법에서 항상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 등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 앞으로 아무 등기가 없어. 그럼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등기가 무효. 무효니까 실질적으로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래서 여전히 소유권은 이 매도인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권은 매도인 또는 원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게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무효니까 이거 말소하고요. 원상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사자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안 하니까 이 신탁자가 자, 매도인을 대신하여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 이렇게 가져가냐. 예, 이렇게는 가져갈 수 있어요. 원래 자기 거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말소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이게 무효니까 실명법 위반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 수탁자에 대해 진정명의 원인을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수탁자에 대해 진정명의 원인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데 자, 이 수탁자한테 야 이건 내 거야. 이 부동산 돌려줘. 바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자,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이게 무효니까 등기가 안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매도인 거지 신탁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돌려줘.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 왜?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건 등기가 무효니까 이걸 말소하고 이렇게 원상회복한 다음 이렇게 찾아가는 건 되지 바로 이렇게 찾아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등기는 절차니까 여러분 공시법에서 배운 대로 절차를 꼭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 해주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그건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명시탁했다 이렇게 알아서 그냥 돌려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돌려주고 객이면 이렇게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물론 이제 아무에게나 명시탁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돌려주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 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똑같아.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팔아먹은 돈에 대해서 신탁자가 야 그거 돌려줘 내 거야.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네. 이런 게 똑같아요. 이러는 거는. 그리고 이제 팔아먹었어도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계약 명신탁을 봅니다. 자, 계약 명신탁. 이제 이 신탁자가 이 부동산 사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사면 자기가 계약 당사자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한테 야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이 돈을 들고 직접 이렇게 계약을 해라. 그리고 네 앞으로 등기해놨다가 나중에 때 되면 돌려다오. 좋아.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 자금을 주니까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 매도인은 이 사람이 명의신탁 관계를 몰라. 그냥 개인적으로 부동산 사러 왔나 보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자, 선의일 때 그때는 이게 뭐예요? 유효입니다. 이게 유효하게 넘어간다는 거. 이게 이제 예외로 이때만 유효. 자, 이거. 그래서 자, 매도인이 선의일 때입니다. 이게 선의일 때. 그럼 명의신탁 약정. 근데 이 약정은 무조건 뭐다? 무효입니다. 둘이 짜고 치는 고수법은 항상 무효. 그런데 이 매도인과 수탁자 간의 매매계약 이전 등기. 자, 이 매매계약 이전 등기. 이것은 뭐다? 이건 유효. 왜? 선이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유효. 그러면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갔다는 얘기네.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갔으니까 소유권이 뭐다?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넘어가. 아하. 그래서 소유권은 수탁자가 취득을 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렇게 팔아먹었어도 횡령죄 되냐? 아니요. 그냥 자기 거 판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팔아먹었어도 횡령죄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자, 자기 거 판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횡령죄는 다 안 돼, 이제는. 그냥 간단히 횡령죄 안 된다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 신탁자,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 지시에 따라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 대금을 반환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뭐다? 무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탁자, 수탁자 사이에 지네 둘이 짜고 야 이거 돌려주기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뭐예요? 무효. 왜 뭐냐면 실명법에서 이 부동산이 수탁자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수탁자 것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둘이 약정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런 건 무효.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명의신탁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 했다가는 신탁자 부동산 깨끗이 날리고 찾아올 수도 없다. 아예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정도 다 무효니까 신탁자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수 자금 준 거 있잖아요. 그 돈은 공짜로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수 자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짜. 이거 우리 아까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수 자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 근데 수탁자가 대물 변제로서 신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는데 그 매수 자금을 돌려주는 대신에 이 부동산으로 돌려줄게. 아, 지네들이 이렇게 하면 큰 상관없다. 왜?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이것은 크게 상관없이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네. 자, 근데 매도인이 악입니다. 자, 여기서 매도인이 악이란 얘기는 이거예요. 자, 이 아까 갑이란 사람이 자, 이거 수탁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매수 자금을 주고 직접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갑이 이 둘 사이 명의신탁 관계를 알았어요. 알았으면 악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알았다면 뭐냐? 삼자간하고 똑같아. 삼자간. 그래서 매매계약 물권배 이 두 사람 사이 이 계약 있잖아요. 이건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인정 안 하겠다. 그리고 수탁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왜? 이게 무효니까 등기가 안 넘어가고 여전히 소유권은 그럼 누구에게? 갑에게 그대로 남는 거예요. 삼자간하고 똑같아. 악의는. 그 다음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렇게 팔아먹으면요. 이것은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 이건 무조건 유효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아먹었어도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 그러니까 이 사람 것을 팔아먹은 불법행이지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된다 안 된다? 횡령죄는 여전히 아니다 이거예요. 횡령죄는 여전히 아니다. 자, 이거 아마 민법에서 이런 법리적인 것은 많이 들어볼 거예요.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이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실명법 시행 전. 자, 시행 전입니다.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방금 우리 그림 그렸던 이런 그림 자체가 없어요. 이건 실명법 내용이라.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렇게 격려되었을 때 수탁자가 당연히 부동산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랬을 때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은요. 부동산 자체고 실명법 시행 후에는 이때는 매수 자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비용이 있어요. 자, 매수 자금을 줘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때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 이제 유효하게 이 약정은 무효. 이건 유효하게 예외로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의뢰병한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는데 이때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명법이 시행되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병이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명법이 시행되면 이제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 부동산 달라고 못해요. 이건 수탁자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자금만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이면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그림이.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신탁자 거니까 이때는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횡령죄 안 되는 거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횡령죄가 왜 안 되는지. 자, 그 다음 자, 제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제재도 시험에 나와요. 왜냐면 우리는 실무니까 이 제재. 자, 간단합니다. 과정. 왜 하지 말라는 명신탁 했느냐? 자, 신탁자에게 부과됩니다. 이거는 누구? 신탁자. 자, 그러면 이제 당해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때립니다. 30.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참고. 자, 30% 딱 못 박아진 게 아니라 범위 내. 그러니까 이제 명신탁은 기간이 얼마냐? 또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토탈 30% 이하 이 얘기. 그다음 그럼 과징금을 때려서 빨리 정신 차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등기 안 하네. 야, 빨리 신탁자 네 앞으로 등기해 하고 이행 강제금을 때립니다. 과징금을 때린 날로부터 1년이 되도록 아직도 등기 안 하면 1차로 이행 강제금을 때려요. 1차니까 몇 프로? 10%. 자, 1차 이행 강제금을 때렸는데 여전히 실명 등기 안 해. 그럼 2차로 한 번 또 때려. 2차. 그럼 2차니까 얼마? 20%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것은 신탁자에게만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명신탁은 이행 강제금이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계약명신탁인 경우는 이것은 이제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신탁자 앞으로 등기해라.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인 경우죠. 이제 매도인이 선인 경우. 네. 그 다음에 벌칙. 자, 알아두세요. 신탁자는요, 5년 이하 2억 이하, 수탁자는요, 3년 이하 1억이야. 그래서 5, 2, 3, 1 이렇게. 어떤 수강생분은 이렇게 외우대. 3일절에 5이 들고 만세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 자유예요. 자, 그래서 5, 2, 3, 1. 상당히 처벌이 무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신탁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